안녕하세요. 독학사 소비자 및 광고 심리학의 장경은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좀 진행하기 전에요. 이 소비자 심리학과 그리고 광고 심리학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제 과정이 흘러가게 될 것인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이제 소비자 및 광고 심리학이라고 나와져 있죠. 우리는 두 가지 챕터로 볼 거예요. 소비자 관점과 이제 광고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소비자 심리학을 완벽하게 잘 학습하게 되면은 이제 광고 심리학에서는 좀 수월하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소비자 심리학에서는요,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다뤄요.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보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물건을 선택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챕터를 나눠서 학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감각, 지각,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떤 것들을 보고 그걸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절대역이라고 하는 부분들, 차이역, 이러한 개념들이 항상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억이라는 과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감각과 지각, 내가 눈으로 본 다음에요. 또 손으로 느낀 다음에 냄새를 맡은 다음에 우리 머릿속에 저장을 하게 되죠. 이러한 저장 과정을 우리는 기억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어떠한 물건을 구매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련의 기억 과정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도요, 한 가지 모델이 정말 중요해요. 감각 등록기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단기 기억, 그리고 장기 기억, 이러한 개념들 자체가 정말 중요하고 이러한 개념들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부호화라고 하는 과정, 인출 과정, 저장 과정, 이러한 내용들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같이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이러한 기억들이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기억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기억을 바탕으로 어떤 물건에 호감이 갖게 되고요. 그 물건을 구매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동기와 감정을 다루게 돼요. 과거의 그 기억이 어땠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 구매를 할지 말지, 좋은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 등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동기와 감정에 대한 몇 가지의 이제 이론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성격. 이러한 외부적인 영향들에 의해서도 우리는 구매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격 자체도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소비자 성격을 알 수가 있는 라이프 스타일, 기본적인 천성의 성격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우리 행동 패턴들을 보고 이 사람의 성격을 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라이프 스타일을 여기에선 다루게 됩니다. 이 라이프 스타일은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인데 이 라이프 스타일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 기술들이 나와져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AIO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이죠.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벨스 분석이라고 해요. 기업들에게 결국에는 라이프 스타일,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잘 알고 있어야 그에 맞는 마케팅과 홍보와 광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에서는 이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중요한데 이 라이프 스타일을 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제 벨스 지표라고 합니다. 스탠포드 소비자 연구원에서 많은 기업들에게 소속된 기업들에게 정보를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걸 벨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비자 심리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 태도예요.
결국에는 이제 성격들이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태도가 소비자 구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여기에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다양한 모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양한 이론들, 연구 결과들을 여기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 태도는요. 변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 기업 입장에서는 출처 입장, 우리가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들은 태도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 설득을 우리는 설득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기본적인 이론 내용들을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가장 마지막에 구매와 그리고 구매 후 평가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는 소비자가요.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도 여기서 다루기도 하겠지만 구매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구매하고 나서의 그 평가가 그 다음 구매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매 후 평가에도요. 두 가지 관점을 좀 우리는 중요하게 다룰 거예요. 저항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인지, 구조화 너무 많이 들어봤죠. 이 두 가지의 개념들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질 겁니다. 저항이라고 하는 건 구매 전의 저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선택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 계속 더 좋은 것만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게 구매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고 인지 부조화죠. 구조화가 아니라 부조화. 인지 부조화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하고 나서 내가 이 구매를 잘못했으면 어떡하지? 내가 좋아하지 않은 상품인데 구매한 것 같아 라고 하는 불편함, 이것을 인지 부조화하라고 하는데요. 소비자들은요, 이러한 저항을 막고 인지 부조화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행 방법들을 여기에서 또 다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심리학은 큰 관점에서 이렇게 다루어지게 돼요. 물건을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매를 하고 평가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소비자 심리학에서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심리학이 나와져 있는데요. 이 광고 심리학도 사실 소비자 심리학에서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기업 입장에서 마케팅하고 고객들을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지에 대한 마케팅, 홍보, 광고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더 나아가서 광고하는 방법, 다양한 채널들에 대해서 학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련의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광고를 기획하는 것, 그렇죠? 소비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좋은 광고를 기획을 해야 되죠. 그리고 광고를 제작하고 광고를 어디에 어떤 채널로 내보내야 하고 그리고 광고는 어떤 효과를 거치게 되는지 이 광고를 기획하고 효과까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어지게 될 겁니다. 저는요 여기서 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몇 가지들을 좀 설명드리자면 먼저 IMC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는 다양한 채널들 그리고 소비자들도 점점 똑똑해지기도 하고 시대가 빠르게 변해가기도 하고 한 가지의 매체로만 광고할 수 없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관점, 여러 가지의 채널들을 함께 통합해서 통합 마케팅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통합해서 광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이제 IMC 마케팅 정말 중요하고요. 또 광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어떤 광고가 어떤 소비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일련의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또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심리학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연구 결과들이니까요. 크게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또 가장 마지막으로는 소비자 유형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어떤 광고를 해야 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소비자 유형은 일반적인 소비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다루어야 할 것은 유아, 아동, 아동들에게는 어떻게 광고를 하면 좋을지, 청소년들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노년층에는 어떻게 광고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렇게 좀 일련의 유형들을 구분해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반적으로 지금 일련의 흐름과 그리고 중요하게 좀 다루어야 하고 기억해 두셔야 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관점으로 공부를 하겠구나, 이러한 흐름이 진행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먹으시고 학습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사례들도 함께 공유할 예정이니까요. 소비자 광고 심리학은 매우 재미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이러한 흐름으로 앞으로 잘 달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